이번 발표는 그 정신의학 분야, 특히 그 프로이트와 락강의 그 심리학, 정신의학을 에서 보는 자아관을 보려고 합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김종주 원장님이시고요. 지금 반포 신경정신과 원장님으로 계시고 현재의 의사십니다. 정신과 의사시죠. 그래서 여태까지 발표하신 분들은 다 교수님들, 학자인데 실제 임상에 임하시고 계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 프로이트와 락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좀 제가 이 유토리 같죠? 엉뚱한 사람 하나 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학자도 아니고 정말 돈 벌려고 환자 보는 의사입니다. 근데 돈은 정말 못 벌었어요. 아시다시피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번역이죠. 프로이드는 이 he, I, 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걸 특히 이제 문장에서 자라고 그냥 평범한 내가 아니고 자라고 쓸 때는 앞에 다스라는 그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스이가 되는 거죠. 그걸 영어로 번역했던 스트레이치가 엉뚱하게 정말 이 락강을 미리 이 락강이라는 사람이 나올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엉뚱하게 라틴어를 써갖고 에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뭐 옛날에 사둔 철학 사전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해놓고 그 라틴어 한자로는 역시 스로 자자에다 나자 써서 자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는 라틴어 하고서 에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는 이고 점 찍고 셀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이 자기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그러니까 셀프의 번역과 자라는 번역이 같이 쓰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신분석에서는 아니거든요. 프로이트의 제자들인 그 미국에 건너간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했던 그 미국의 정신분석 학파는 자아심리학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스 커헛이라는 시카고 대학의 그 정신과 교수인 그분의 학파를 뭐냐면 셀프 사이콜로지라고 그러거든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자아하고 셀프는 분명히 나눠서 쓰는데 왜 나눠 쓰느냐는 얘기예요. 한 가지 전제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 뭐냐면은 정신분석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관찰되는 것을 어떻게 추출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론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풀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딱 부딪히면 그냥 이름을 붙이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고는 더 이상 진전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왜 처음에 여러분들 드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제 글 첫머리에 문학 얘기가 나오냐면은 프로이드가 수요회라는 걸 아주 조직해서 자기 친자식 같은 그런 지자들하고만 모여서 수요회를 조직해갖고 세미나를 할 때 53회 약 2년에 걸쳐서 53회를 했는데 그 중에 35회가 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예술 작품 작가 이런 분들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이걸 한 걸음 더 나가서 락강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분석가로서 수련을 받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문학 수업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락강이 20몇 권의 세미나가 있고 약 1년에 한 권씩 거쳐서 하나씩 한 세미나가 있고 논문집은 유일하게 에클이라고 하는 논문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에클이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로는 writings예요. 그러니까 저술이라는 뜻입니다. 그 한 권짜리인데 약 900페이지나 되죠. 근데 그게 스유스라는 출판사에서 프랑스에서 낼 때 몇 권 안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수십 판을 찍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한 권쯤 갖고 있어야 지식인 같거든요. 서가에 꽂아놓든지 들고 다니든지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이런 것처럼 에크리가 대유행을 해드렸습니다. 그 문학하고 관계가 그렇게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1900
제가 본과 1학년 때니까 67년, 40년이 넘었군요. 그때 처음 만난 그 소설가가 이청준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서편제, 축제, 최근에는 미량이라는 그 영화의 원작자인 거죠. 그분하고 그런 알게 된 덕분에 책에서는 너무 이렇게 사인을 해서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읽게 되고 저 사실 어렸을 때 꿈은 소설가였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쓰지 말래요. 안 쓰고 있다가 92년에 제가 어디 끄적끄적 했는데 용케 그게 알려져 가지고 문학평론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의 작품이 뭐냐면 이청준 선생의 이어도라는 작품을 떠도는 능기가 시니피앙입니다. 지금 인문사역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시죠. 떠도는 능기라는 제목을 붙여서 제가 처음 썼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쭉 이제 금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작품을 읽어오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 작품에서 분석 경험이 되는구나 이런 기회가 날 때마다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꽤 쌓였죠. 거기에 그 신화를 삼킨 섬이라는 최근작이 있습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정수 선생 소설 1집인데 장편 소설입니다. 제주도의 그 옛날 그 비극을 적은 셈인데 제 2권 70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이들은 자의 아명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드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드는 자의 어릴 때 이름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쫙 이 양반의 정신분석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본과 2학년 때 이제 정신과라고 안 하고 행동과학이라고 해서 정신과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 강의를 받기 시작하는데 본과 1학년 때 만났을 때 정신의학이 뭔지 모르죠. 저 심리학하고 정신과하고 구분도 잘 못할 때였으니까. 근데 이 양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양반이 분석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였습니다. 조금 전에 하이데거도 그러시고 뭐 에리 프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청준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분석가 같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제가 그렇게 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 글을 썼다간 큰일 나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다. 무슨 공부를 하든 정말 정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석과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만 남을 도와줄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건 좀 다른 문제지요. 그렇죠? 그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니까 무슨 자격 규정도 있고 막 그러겠죠 이제. 자 그렇다면은 그 정신분석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는 겁니다. 고전적인 그 철학사전이 하나 있는데 찰스 라이크프토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는 이 자아가 그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수성되어 온 이드의 부분이다.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이드의 수정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말을 타고 있는 기수의 비유를 하는데 이청준 선생이 분명히 이 사전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 책 없거든요. 그 양반. 내가 빌려준 적도 없고. 이런 문학적인 상상력이 그렇게 비슷하게 유추시킨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드가 이젠 무의식의 자손이고 자는 의식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라이크로프트는 한번 규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하고 자기라는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까지 강조를 하지요. 이드라는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 짐작에 가시겠죠. 스트레이츠가 그러니까 프로이드 전집을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스트레이츠가 또 라틴어를 동원한 겁니다. 그냥 S예요. 독일어는 das S. 그 뭐냐면 이트입니다. 그것입니다. 단순한 우리 흔히 쓰는 그거예요. 남쪽 지방에 가면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시기라고 그럽니다. 거시기가 거시기고 거시기 했대 그래도 다 알거든요. 거시기가 그 원효대사라는 이광수 소설에 보면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 같다고 이광수 선생은 얘기하거든요.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탁을 할 때 플리즈죠. 그게 거시기라고 그러는데 뭐 어원이 어떻든 간에
이 불어로는 그래서 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쓰는 싸바, 싸바 이런 싸바지요. 말하자면은 그거 아주 그냥 보통 쓰는 단어를 갖다가 이드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일어로 S는 뭐냐면은 이 락강이 주체를 쓴 S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을 쓰는데 그 불어로도 S는 S거든요. 발음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써본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끊임없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하, 락강의 정신분석은 소위 이드의 분석이 있구나. 주체를 찾아가는데 그 주체가 뭐라고 하면 이드하고 똑같은 글자를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아심리학하고 상당히 비교가 벌써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정말 왜 이런 그 소위 자아라는 걸 갖다가 조금 도의시하는 그러고서는 철학적인 뉘앙스가 물씬 풍기는 주체란 말을 왜 썼겠느냐? 요걸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려고 그런 겁니다. 이 락강의 생각으로는 자아라는 것이 소위 거울 단계에서 형성되는 어떤 그런 이 허구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태어나서 6개월 내지 18개월 사이에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애가 침을 툭툭 튀기고 막 흘리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환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관찰한 겁니다. 무슨 철학적으로 연역하고 귀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찰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녀석이? 지 모습을 보고 그랬을 것이다. 지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갑자기 환희를 느꼈겠느냐? 아주 근사한 멋진 이미지가 탁 나타난 거예요. 눈, 코, 입이 제대로 붙어 있고 왜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냐면 락강 선생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그 한 대여섯 살 때까지 똥오줌 못 그린다서 때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머리 신경에서부터 그 똥구멍이나 오줌구멍을 이렇게 슈마리오 그걸 느낄 수 있는 신경이 그 기다란 길을 언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톡톡 뛰어가야 된단 말씀이에요. 이 뛰어가게 만드는 것이 수초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간에 이 수초가 돼 있으면 수초와 수초 사이를 벙벙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전달될 수가 있죠. 수초화가 완성될 때가 뭐냐면 5, 6세거든요. 그때까지는 때리지 말라고 야단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정말 조건반사식으로 가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러기 전에 못 가리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제대로 못 가르는 거예요. 6개월쯤 된 아이를 거울을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엄마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다 붙잡고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런 녀석이 눈은 시력은 제법 발달되었고 딱 자기 모습을 본 거란 말씀이에요. 이런 괴리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이 몸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몸이 각 부분으로 놀고 이걸 이제 조각난 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파편화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시각은 제대로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저렇게 되겠구나. 아주 나는 멋진 친구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조각난 몸이란 말씀이에요. 아직은. 자, 이걸 역동정신학에서 도상 얘기하는 구강기, 항문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자가성의 단계, 그래서부터 이제 자기의 단계로 가고 동성의 단계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성의 단계로 간다고 사랑의 대생 선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프로이드는 단계적으로 보는데 손가락 하나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없을 때 대신 손가락 빱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긴기랍이 뭔지 아시죠? 손가락 많이 빨 때 키니네를 긴기랍이라고 그러는데 쓴 약이죠. 그걸 붙인다고 해서 애가 안 빠느냐? 그럼 대신 다른 거 빠는 거죠. 어떤 거? 발가락도 빱니다. 이제 대신 하는 거예요. 노이로제가 왜 치료가 어렵냐면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라는 증상을 애써서 없애주면 B라는 증상으로, B라는 증상을 없애주면 C라는 증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왜? 노이로제 증상도 쾌감을 주거든요. 고통스럽지만 스스로를 그
고통을 받는 쾌락을 이걸 이제 고통스러운 쾌락이라 해서 주이상스, 영어로는 번역할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두 단어로 번역합니다. 고통스러운 쾌락, painful pleasure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즘은 귀찮아서 그냥 불어를 그대로 씁니다. 주이상스라고 그러죠. 자, 근데 사실 어떤 거죠? 거울 속에 있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거울 속에 있는 것은 내 허상이죠. 뿐만 아니고 어떻습니까? 나 밖에 있는 거지요. 이래서 이 주체가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걸 진짜 나라고 본다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아라는 건 뭐냐? 소외를 느끼게 하는 어떤 편집중적인 구조를 갖고, 그래서 자아라는 것은 인간의 증상이다. 이렇게까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유추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를 보면서 거기서 느껴진, 거기서 도출된 그런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날개하고 오감도를 쓴 이상이라는 소설가 시인이 있죠. 이분이 1933년에 가톨릭 청년지 10월에다가 거울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게 꼭 락강이 3년 뒤에 거울 단계라는 논문을 발표하기 3년 전입니다. 미리 알고 쓴 것 같아요. 만약 저는 락강이 한글을 알았다면 아라공의 시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를 인용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 읽어보면 락강의 그 어려울 것 같은 거울 단계 자의 개념이 그냥 속속이 다 드러나옵니다. 특히나 오감도 시제 15호, 그 오감도는 제목이 없으니까 15호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것도 거울을 주제로 하는 시인데 거기에 좌우가 뒤바뀐 기가 막힌 대칭이 나와요.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자기 가슴은 이 금속으로 엄폐를 하고 왼쪽 가슴을 해서 권총을 빵 발사해가지고 그 거울상에 그 거울 속에 왼쪽 가슴을 관통했는데 이 자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죠? 그 거울 버리고 다른 거울 보니까 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상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자식 심장이 오른쪽으로 얼른 옮겨 앉았구나. 맞죠? 이런 대칭, 우리는 이 전도됐다, 뒤바뀌었다 할 때 좌우는 별로 생각하고 우아래가 뒤집어지면 우리 보통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좌우가. 그래서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하고 읊는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공적성까지 이상은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온전한 내가 알게 되는데 그 뒤에 그전에는 내가 조각난 몸이었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조각난 몸과 온전한 몸 사이의 그 이미지 사이에서 아주 공격적인 긴장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제일 미워하기 쉬우냐면은 배우자를 제일 미워하기 쉽습니다. 왜? 제일 가까운 상대니까. 또 도상 만나는 친구가 제일 미울 수가 있어요. 왜? 내 닮은 꼴이거든요. 근데 꼭 빼닮다, 이걸 빼쏘다라고 하는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뭐 유사자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빼쓴 꼴이라고 번역해서 쓰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 더 여러분들하고 꼭 얘기하고 지나가야 할 대목이 뭐냐면은, 무식, 이 자를 결국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식이라는 걸 할 수 없이 알 수밖에 없는데, 요즘 자아심리학자들은 무의식적인 자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아심리학을 다시 공부해 보면은 옛날에 제가 알았던 게 별로 소용이 닿지를 않아요. 그렇게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아심리학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락강의 입장에서 한번 그 자아를 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다음 무의식은 뭐냐? 우리가 본능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니까 본능 주로 성적이고, 그 다음에는 공격적인 그런 게 본능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거, 그 다음에 이 공격적인 것이 웅크리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락강은 그걸 확 뒤집어서 언어학 쪽으로 본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오자마자 되게 분석가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와서 카우치에 눕든지 아니면 마주 보고 있을 때
먼저 얘기를 시작합니다. 선생님 오늘요 뭐 조금 뭐 지나간 얘기를 뭐 한다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자기가 선택하게 되는데 물론 준비해온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떠오른 것을 이제 얘기 시작하는데 계속 제 얼굴만 쳐다보고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서비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서비스업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How are you today? 영어로 번역했습니다면은 그는 뭐냐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그 10시 반에 약속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그럭저럭 그냥저냥 잘 지냈습니다. 그럭저럭 그냥저냥 그것이 잘 지낸 겁니까? 좀 이상하죠? 이걸 분석 증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 표현에서 좀 엉뚱한 표현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말을 더듬든가 아니면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하든가 이런 걸 분석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무식이 지금 드러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뱉어놓은 한마디를 뭐라 하면 현행 진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은 그 피분석자의 어떤 말이 제 발성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피커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은 그분의 얘기가 대신 튀어나온 셈이 된 거죠. 이게 분석 경험입니다. 어렵잖아요. 흔히 우리 경험은. 그러면 어디를 자극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나와 바로 그 피분석자 사이에 있는 무의식, 그 무의식을 터덕 하고 그 친구의 한마디가 부딪혔을 때, 충돌했을 때 거기서 막 튀어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적인 경험은 뭐냐? 깜짝 놀랐답니다. 특히나 본인이 깜짝 놀랄 때, 아니 선생님 내가 이런 말을 다 하다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튀어나오죠?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잠복 진술들, 복수입니다. 그건 잠복 진술들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진술이 탁 잠복 진술에 어떤 그런 연쇄가 사슬이 있다면 거기에 부딪혔을 때 튀어나오는 것이 또 다른 또 현행 진술이 되겠죠. 그것이 다시 또 그 잠복 진술들의 연쇄에 부딪히면 또 새로운 현행 진술이 튀어나오겠죠. 이 잠복 진술들의 모임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무의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락강의 핵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제 분야가 아닌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조금 겁나요. 겁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아뢰아식하고 상당히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뢰아식이 훈습이 되고 종자가 됐다가 그 종자가 다시 현행으로 튀어나와서 다시 또 종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떤 그걸 지식이라고 한번 본다면은 사실 정신분석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 의식하는 그 한자가 제 육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그 전의를 프로이디안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렸을 때 내한테 중요한 인물에 붙었던 감정이 지금 분석가한테 붙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미워하는 아버지 같은 인상이 딱 분석가가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석가를 애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전이라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부터 분석을 같이 한 그 제 동료들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런 범성주의, 팬섹슈얼리즘을 비판하는 바람에 다양한 학파들이 생긴 거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끈 것은 락강이랑 왜?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의가 뭐냐? 어떤 지식을 가졌을 것 같다, 알 것 같다고 가정된 주체로 분석가를 여겼을 때에 저 사람을 알 거야. 뭘 아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알 거야. 이게 벌써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 환자가 와서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이 늙은 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제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지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 지식이 뭐냐? 무의식적 지식입니다. 이걸 불문학자들도 그런 구분 없어 그럽니다. 의식적인 지식은
꺼네상스라고 쓰고 불어로, 무식전 지식은 사부아르라고 씁니다. 사부아르라고. 근데 불문학자도 그런 구분 없답니다. 그게 그거래요. 사부아르나 꺼네상스나. 그런데 락강은 유달리 그 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부아르를 씁니다. 번역할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흉내내느라고 시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동료들하고 저하고 12명이서 번역한 락강정집 사전에 시기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 정동주 교수님의 책 보면서 아하, 아리아식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아리아식의 별칭인 이 본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본래부터 있던 식. 이거 근사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지금 사부아르를 본식이라고 번역했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정신분석을 체험하는, 분석을 체험하는, 그것은 뭐냐면 무식을 체험하는 거고, 무식을 체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와 분석가 사이에 있는 하나의 그런 무식, 진짜 얘기가 오가는 무식. 아까 박장수 선생님께서 빈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말을 씁니다. 파울비드라는 말을 쓰는데 파울브렌너하고 이제 구분해서 쓰는 거지요. 영어로 번역하면 full speech하고 empty speech가 되는데, empty speech는 텅 빈 말이 되는 거고 full speech는 꽉 찬 말이 되죠. 어떤 사람은 계속 몇 시간이 와갖고는 부모 얘기만 잔뜩 하는 겁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아니요, 어렸을 때 얘기를 완전히 녹음하듯이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텅 빈 말이라는 거죠. 진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잠복 진술에 딱 때릴 수 있는 현행 진술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현행 진술이 튀어나오고 그게 다시 잠복. 얼마나 아리아식 신운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하겠습니까? 이런 데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 아리아식보다 더 우리 분석가들이 관심을 끄는 것은 말라식입니다. 되게 이 말라식이 자아의 기능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일부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정동주 교수님의 각주 번역한 책, 그 각주에서, 근데 마침 제가 뉴욕 가서 구한 책이 Awakening of Faith라고 학계다 교수가 번역한 책, 그러니까 대승기 신론을 영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그 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떠들어 보니까 정말 거기에 말라식을 에고와 비슷하다고, 에고를 포함한다고 표현했던가, 뭐가 그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자애라는 그 심소가 있습니다. 5가지 심소 중에 이 자애가 뭐라고 불교 심층심지를 쓴 오탁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허상의 자아상을 한결같이 나르시즘이에요. 영락없는 자기애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더 우리의 관심을 끈다고 그러는데, 바로 말라식이 이 어떤 수행을 해서 완성을 이루게 되면 사라진다는 사람도 있는데, 호법과 현장 스님들은 수행이 완성됐을 때라도 말라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들고 있는 335페이지에 락강의 엘도식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제가 결론 겸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건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S가 이드인셈이거든요. 그 S하고 R하고 A자로 쓰이는 것이 대타자라고 하는데, 대타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흔히 자기 어머니가 최초의 대타자고, 분석 시간에는 분석가가 대타자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교회, 그다음에 이 사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법이라든지 관습도 전부 대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법으로 다 관습으로 뭐 규칙으로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상징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그 S와 A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상징계라고 그러고, 아와 아 다시 또는 오와 오 다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는 그 둘 중에 하나, 서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하고 하나는 거울상입니다. 뺏손꼴이라는 얘기죠.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상축 또는 상상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냥 뭐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상상축에서 상상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골프에게만 40분 중에 35분을 몽땅 하는 것도 소위 상상축에서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돌아가서 진정한 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해야만이 분석의 목표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노사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뭐 아니면 동창회 가고 뭐 그렇게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최진실이 얘기 아니면은 문근영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조금 질이 나쁜 사람들은 친구가 이혼했대 하고 친구 얘기를 이제 씹기 시작하겠죠. 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보통의 대화를 이루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와서 남편으로 이혼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말이 없대요 도대체. 그래서 남편이 쓸데없는 얘기를 주렁주렁 해야만 그러면 이혼 안 하겠느냐. 정말 그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가셨으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혼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상상축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분석 경험에서는 뭐냐? S와 대타자 사이에 진실한 얘기가 오가는 걸 봐야 돼. 이게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버리고 말고 하느냐는 거죠. 그냥 읽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 모르는, 이론적으로 아주 허약하기 짝이 없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겁니다. 발표자께서는 책에서 프로이트 심리학을 설명하면서 프로이트의 정신기구에 관한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지형학설은 무의식 체계와 전의식, 의식 체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지형학설에서는 이드, 자, 초자라는 세 가지 심급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또 라강 주장에 의하면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발견은 적어도 데카르트 이래로 서양 철학이 전통적으로 부여한 중심적인 위치로부터 자아를 제거시켰다는 것이다. 라강은 자아 심리학자들이 자아를 다시금 주체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프로이트의 근본적인 발견을 배신했다고 주장한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라강에 따르면은 프로이트의 업적은 무의식의 발견에 있고, 이것은 자아의 제거를 뜻한다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무의식, 전의식, 의식의 체계일 뿐만 아니라 이드, 자, 초자의 체계이기도 하며, 프로이트에서 자아가 세계와 이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프로이트가 아무리 무의식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자아를 중재자로 여기는 이상 그는 여전히 근대 철학의 자아 중심 경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 라강이 자신의 어떤 그 정신분석적인 태도를 갖다가 리턴 투 프로이트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간략히, 모르겠어요. 라강 선생이 직접 얘기했는지 제자들이 이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프로이트의 1923년 논문집이 자아와 이드라는 논문집입니다. 자아와 이드, 그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지 그 이후로 되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23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아와 이드에서는 뭐냐? 후기의 프로이드로 보는 건데, 후기의 프로이드하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분석가들이 실수했다는 겁니다. 라강 생각으로는 뭐냐면은
바로 주체하고 자아를 혼동하는 게 실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프로이드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강 선생이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1936년에 마리안 바트란 데서 거울 단계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뭔가 자기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닙니다. 1953년부터 시작된 1년에 한 편씩 끝내는 세미나 매주 하는 그 자기 강의하는 거죠. 이렇게 모아놓고 그 세미나,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되면은 거의 다 주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메올로 뽕디다, 뭐 레비스트로스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자, 그 자리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1953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랬다가 64년 11번째 세미나가 뭐냐면 정신분석의 4가지 기본 개념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세미나거든요. 제자들이 보니까 64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4년이면 이 양반이 64살입니다. 아주 쉽죠. 유명해지려면 이렇게 잘 타고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64살 돼서야 드디어 락강다운 얘기를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저 내 얘기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 만으로 64살 안 됐거든요. 64살이 돼야 자기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자꾸 자아 쪽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하다 보면은 그만큼 도그마틱해졌어요. 철학도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저 그런 걸 안 씁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제가 봤던 철학도 그렇고 정신분석학도 그렇고 자꾸 자아 쪽으로 가고 있단 말씀이에요. 역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특히 데리다나 둘레주의 책들을 좀 그 사람들이 쓴 책은 제가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책을 좀 보면 아예 자학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에골로직 그렇습니까? 이골로지컬하다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자학. 와, 굉장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솔직히 그건 인정을 하십시다. 락강이 왜 남미 쪽, 스페인 쪽, 그다음에 이태리 쪽 이쪽에서 강세를 드러내지 미국은 왜 못하느냐? 미국화해야만 전 세계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힘이 거기에 있어요. 학문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아니면은 사입이죠. 이래서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불어까지 또 곁들여야 되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겁니다. 참 어렵거든요. 철학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데 락강은 그 당시에 1901년생이라고 그랬습니다. 1906년에 레비나스 태어나고 1900또 몇 년에 사르트르 태어나고 1900 몇 년에 알렉산더 꼬제프 태어나고 하여튼 1901년서 1910년 사이에 쟁쟁한 인물들이 막 한꺼번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루는 문화 있지 않습니까? 서로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주고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철학에서는 점점 탈피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탈피하려고 애를 쓰는 건 뭐죠? 이미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작이 왜 생겼습니까? 남송 때 그 전까지 도교하고 불교에 너무 많이 자기들이 그냥 그 도구마에 완전히 젖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불학이나 새로운 도학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결국은 성리학으로 돼버린 거죠. 한 가지 저는 믿는 바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 이론은 뭐냐? 변경되기 위해서, 수정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제 무의식에 관한 게 한 2가지 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종합토론 때 할 텐데 그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그 프로이트 무의식하면 뭐 대부분 그 성적인
이런 거로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락강 같은 경우에 이제 무의식을 언어적인 거라고 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의식의 그 내용에 관한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 락강식으로 보면 무의식은 원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산출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 종합토론 때 무의식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그 세 번째 이게 아마 그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거의 이제 핵심인데 자아와 주체의 혼동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저를 비롯해서 아직도 좀 불명확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그 질문이 좀 길어서요. 그 끝에 쪽을 보겠습니다. 락강에 의하면 그 자아는 상상계의 산물이고 주체는 상징계의 산물이며 자아와 주체는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거울 단계, 그러니까 거울 단계인 상상계를 거쳐서 어떤 그 질서의 세계인 그 상징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한 인간 속에서 자아와 주체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자아와 주체를 혼동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자아와 주체는 섞일 수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님이 그냥 답까지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섞여 있습니다. 혼동하지 말라는 거지 섞여 있는 거죠. 어떻게 뭐 혼재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좀 더 쉬워지겠습니까? 막 그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뒤섞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상징계의 경험으로 가려면은 그러니까 주체의 경험으로 가려면은 자아의 상상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가로막고 있는 언어의 벽을 우회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죠. 다만 그렇게 같이 있는 걸 구분해 볼 필요는 있다. 왜? 자아라는 것은 락강의 이론에서 그렇습니다. 프로이디안 아닙니다. 락강의 이론에서는 허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장 보드리아르가 시뮬라크르 얘기를 하면서 복제 원본이 없는 복제품들이 판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악마만 프라다를 입습니까? 제 딸아이 31살 먹은 미혼인 딸이 있습니다. 몹시 프라다를 갖고 싶어 해요. 왜? 남이 존경할 테니까. 지가 한번 들으면, 지가 걸치면 쟤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애야. 가졌어 이미. 이게 소위 해결을 빌려서 꼬제부의 그 해결야를 빌려서 락강이 이야기한 욕망의 한 구석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욕망이 뭔지 알 수가 없는데 채울 수도 더군다나 없는 건데 그게 바로 인정받는 거다. 너 나 인정해 줘야지. 그러면 누구나 들었어요. 일본 애들 뭐 루이비통을 하나 가지려고 뭐 몇 10개월분 봉급을 턴다고 그랬습니까? 몰부로? 다들 들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누가 인정하죠 이제? 다들 저는 그 바람에 짝퉁이 더 좋아요. 짝퉁이 대유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나 들고 다니는데 그 뭐 인정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자아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자아라는 것은 알자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하느냐? 뭔가 상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뭔가가 알라고 그런다. 그게 누구냐? 무의식적인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좀 자기가 하는 짓거리가 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하고 제자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데서 오는 구분 같지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모양새는 섞여 있다고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완전히 서로 그냥 왜 우리 감자에다가 뭐 집어넣고 막 마요네즈 뭐 그다음에 치즈 더울 때 집어넣고 막 하면은 치즈 색깔 비슷하게 나서 치즈 따로 감자 따로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아니고 콩처럼
감자 속에 있는 그 파란 콩처럼 이건 아무리 뭉개도 콩 그대로 남아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상태라는 것은 알자.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예, 뭐 잘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혼재돼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뭐 이거 순서가 완전히 진짜 혼재돼 있는 상황이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지금 예상 시간을 많이 넘겼습니다. 예,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셔서 더 듣고 싶은데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김종주 원장님 모시고 그 정신의학에서의 자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세 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